네, 안녕하십니까. 전력연구원의 이종민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동해화력 순환유동층에서의 유무연탄 혼소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화공학회 때 한번 기초적인 얘기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동해화력에 적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해화력 순환유동층 보일러는 국내 무연탄의 안정적인 소비를 위해서 1998년에 1호기, 그다음에 1999년에 2호기가 건설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순환유동층 보일러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한국에서는 에너지 소스 자체가 발전하는 에너지 소스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요 검은색이 원자력이고 빨간색이 이제 석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원자력하고 석탄하고 대부분 발전의 주요 소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화력 부분은 이제 나머지 전체 하이드로 빼고 이 부분 전부 다 화력 부분이라서 50% 이상을 화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석탄 중에서도 대부분 석탄이 유연탄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유연탄은 전부 다 이제 수입해서 쓰고 있는 탄이고요. 나머지 일부가 이제 국내 무연탄으로 1년에 한 300만 톤 정도가 이제 저희 전력 발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연탄 자체는 국내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탄광 채굴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태워도록 이렇게 입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유동층, 동해화력 순환유동층 자체는 단지 이제 국내 무연탄을 위해서 이제 건설된 그러한 발전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동해화력에 사용되고 있는 무연탄 자체의 배정량이라든지 생산량 자체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 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좀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필요성이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연탄 자체가 굉장히 태우기 어려운 저급 연료이기 때문에 무연탄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낮은 연소성이라든지 온도 불안정성이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유연탄이랑 혼소를 하면은 연간 무연탄 생산 배정량이 줄었을 때 좀 대체도 하고 어떤 운전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출발에서 사실 유연탄 혼소 쪽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해화력 순환유동층은 연소로하고 사이클론, 그다음에 일반적인 룹실 이렇게 순환유동층 룹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사이클론은 연소로가 높이가 32m, 그다음에 너비가 19m, 가로가 9m, 8m 정도 되는데요. 사이클론이 하나, 둘, 세 개 달리는 그런 순환유동층 보일러입니다. 이게 전기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연구 목표는 그래서 혼소 특성을 보고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 설계는 어떤 탄종이 정해져서 그 탄종에 맞게 일반적으로 설계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쉽게 순환 유동층 자체는 연료의 다변화가 가능하고 에너지원 자체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설계가 일단 되면은 열 부하라든지 열 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일정 정도 포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료가 바뀌면 온도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소 평가를 해야지 이렇게 좀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무연탄 자체는 다 아시겠지만 연소성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원탄 자체에 아주 가는 탄이 많아갖고 쉽게 그냥 원패스, 사이클론에서 안 잡히고 나가는 원패스 입자들이 많아서 그것들이 이제 후연수를 일으키고 온도를 높이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번 충계 때 한번 발표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작은 실험 장치에서 일단 유무연탄 혼소에 대한 어떤 특성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사용된 무연탄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파란색 국내 무연탄 특성치고요. 아시겠지만 LC 함량이 굉장히 높고 볼라타일이 굉장히 작아서 하기 좀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S라든지 N 성분은 좀 작아서 그나마 이제 낙스나 삭스 발생률이 좀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빨간색은 저희가 실험실에서 같이 이제 탄종별로 혼소를 했던 그런 유연탄이고 볼라타일 비교 정도 그런 탄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 실제 동해화력에서 사용했던 무연탄의 혼탄 특성이랑 유연탄의 탄종의 특성입니다. 실험실적으로 이제
고찰한 내용들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유연탄의 일반적인 TJ 특성, 무연탄의 일반적인 TJ 특성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연탄은 400도 정도부터 이제 탈이발이 시작이 돼서 연소가 쉽게 잘 일어나는 반면에 무연탄은 일반 초기 점화 온도가 600도씨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한 걸로 됐습니다. 이것만 딱 보더라도 유연탄 혼소를 하면은 초기 발화 온도가 굉장히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기동에서 사용하는 실제 보일러에서는 배드메탈을 가열을 스타트 버너로 오일을 사용해서 가열할 때는 그러한 오일의 어떤 소비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냐는 첫 번째 기대치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내 무연탄에 대해서 반응성을 살펴보고 유연탄에 대해서 반응성을 살펴봤더니 대략 유연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유연탄 혼소를 실질적으로 TJ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무게 감량에 대한 그 그래프만 가지고도 이렇게 잘 보면은 무연탄 같은 경우 보면은 타다 많은 같은 수건 속도를 갖고 태워도 타다 많은 정도의 그러한 이펙트를 보이는 반면에 유연탄은 점차 이제 함량을 높여서 이렇게 높여보면은 실질적으로 타는 속도가 빨리 이렇게 줄어드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험실적인 순환 이동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태워봤을 때 무연탄 태웠을 때 특성이랑 그다음에 유연탄 태웠을 때 특성이랑 궁극적으로 이제 혼소했을 때 특성이랑 살펴보았는데 궁극적으로 혼소했을 때 보면은 유연탄에 대한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본적으로 유연탄하고 무연탄하고 100%짜리를 그냥 태웠을 때 어떤 뒤쪽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반응돼서 나오는 배가스의 이제 배출 속도를 측정을 한 건데요. 리니어상에 있으면은 대부분 그냥 비율적으로 유연탄을 많이 섞으면은 그냥 유연탄에 대한 이펙트로 그냥 이해를 해서 유연탄이 많이 섞여서 유연탄 혼수의 어떤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데 유연탄의 리니어 직선보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위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 유연탄 태우고 무연탄 태웠을 때 나타나는 현상보다 조금 더 좋은 현상을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현상을 나타내는 거는 유연탄에 대한 유연탄을 태웠을 때 초기에 배출되는 볼라타일 매터 자체들이 순환이동층 내부에서 어떤 무연탄 자체의 주위 연소 환경 자체를 좀 변화를 시켜서 무연탄 자체의 어떤 연소성도 조금 개선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번드 카본을 재보면은 당연히 이제 감소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실제로 동해화력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발전소에 들어오는 다른 발전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연탄을 갖다가 일단 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순환유동층에서는 입도가 굉장히 굵은 탄부터 가는 것까지 다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발전 설비라는 기본 설비에 맞추다 보면은 아주 굵은 거가 많아도 안 좋고 그다음에 아주 가는 게 많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도 평가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굵은 게 좀 너무 많은 것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발열량, 전수, 화재수, 애쉬함량, 기타 등등에 대한 특성을 또 평가하게 됩니다. 그처럼 회용점이 보통 일반적으로 유동층에서 좀 중요한 어떤 파라메타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용점이 비교적 높고 기타 이제 특성이 가장 좋은 리오틴트하고 엑스트라탄을 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반응성 평가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실험실적 평가를 또 해서 궁극적으로 요 리오틴토라는 탄이 그나마 나머지 유연탄 중에서 반응성이 제일 좋더라라는 평가를 해서 리오틴토를 가지고 이제 동해화력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해화력에서 무연탄, 유연탄 혼소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번드 카본량을 잰다든지 혹은 요 각각의 요런 부분에 이제 온도하고 압력을 재서 어떤 진단을 하는 그러한 특성치밖에 없습니다. 이 빨간 거는 그래서 온도 측정한 부분이고 파란 거는 이제 압력을 측정한 부분이고 요 연두색은 해제가 이제 순환하는 그러한 양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궤도, 밸브의 궤도 상태를 이제 측정한 그러한 값들입니다. 궁극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무연탄을 연소를 했을 때 무연탄이 올라가서 이제 순환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제 높은 온도, 그러니까 퍼니스 아웃렛하고 사이클론 아웃렛 쪽에 높은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한번 보시죠. 유무연탄 혼소를 했을 경우에 앞에서 선정된 탄하고 기존에 사용했던 무연탄하고 이제 태워서 보면은 높이에 따라서 연소로 하단부, 이제 중간 어퍼 파트라는데 중상부, 그다음에
퍼니스 아웃렛 쪽의 온도를 보면은 중부라든지 하부는 궁극적으로 메테리얼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유연탄 정도가 혼솔량이 한 30%까지 증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부 쪽을 보면은 이제 기존에 높았던 그러한 온도보다 점차 이제 감소하는 그러한 포션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하부 쪽에서 유연탄이 먼저 들어와서 잘 타고 그러한 잘 타는 성분들이 무연탄에 기존에 안 타고 나가는 그러한 연소성까지 좀 개선을 해서 잘 태우는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클론 쪽의 아웃렛 쪽 온도도 비교적 사이클론이 3개가 있었는데 굉장히 떨어지는, 이거는 좀 작게 떨어지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포트가 되어 있는데 학술적 용어는 이제 룹실이죠. 룹실로 되어 있고 저희 이제 디자인 쪽에서는 보통 이제 실파트라고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실파트 쪽 온도는 약간 감소는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변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동해화력에서 유모탄 혼소를 했을 때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연소성이 좀 증가가 되었고 좀 안정화가 되겠다는 부분에서 사이클론 인넷이 아닌 퍼니스 아웃렛 쪽, 사이클론 인 아웃렛 쪽의 온도는 충분히 이제 감소하는 이펙트를 나타내서 유연탄 혼소를 함으로써 실제로 운전 안정화 쪽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압력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압력은 저희가 이제 일단 재고 나서 결과를 해석을 했습니다. 토탈 프레셔는 유지를 해주고요. 토탈 프레셔 유지하는 것은 토탈 인벤토리가 이제 똑같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연탄 양을 이제 점차 30%까지 증가를 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토탈 프레셔가 유지되는 반면에 로어 파트의 디퍼런셜 프레셔는 증가를 하고요. 중간 부분이라 그 다음에 상부 쪽의 디퍼런셜 파트는 감소하는 걸 봐서 이것만 딱 보면 유연탄이 들어가서 지금 연소를 하고 있는데 유연탄의 입도가 비교적 붉은, 기존의 무연탄보다 비교적 붉은 입도가 좀 들어갔다라고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쪽에서 유연탄이 많이 돌고 상부 쪽에서는 약간 전체 차압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펙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상부 차압이 굉장히 사실은 동해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상부 차압이 보통 떨어지면은 무연탄만 태웠을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는 그런 이펙트를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벽 쪽으로 전달해주는 입자 자체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이펙트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상부 차압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여줬던 퍼니스 아웃렛이랑 사이클론 인 아웃렛 온도가 떨어지는 걸 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룹실 쪽의 압력도 보면 떨어지는 걸 봐서 전체적으로 순환 양 자체도 어느 정도 감소하는 걸로 어느 정도만 감소하는 걸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ACV라고 AC 컨트롤 밸브가 있어갖고 이쪽에 일부 입자가 순환이 돼서 원래는 다 넘어가는데 일부 입자는 이쪽으로 빼서 외부 열교환기라는 데에서 여기에 요 안에 이제 보일러 튜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슈퍼히터나 파이널 리히터라 그랬고 스팀 터빈으로 들어가는 최종 온도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일러 튜브 온도를 한 540도 뭐 이 정도로 항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좀 솔리드 양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또 ACV가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는 여기 토탈 프레셔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제 AC를 빼서 다시 열을 흡수하고 나머지 이제 건식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 밸브가 많이 열린다는 얘기는 이쪽에 이제 보일러 부하 온도 540을 맞추기 위해서 솔리드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쪽에 만약에 밸브가 많이 열린다고 하면은 이쪽에 유연탄이 들어와서 특히 굵은 놈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애쉬량이 유연탄은 무연탄보다 애쉬량이 작기 때문에 이 애쉬량이 작은 유연탄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조금 닫혀갖고 이제 애쉬를 덜 빼야겠죠.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찰을 해본 결과 FBH 쪽으로 빠지는 그 솔리드 양은, 즉 외부 열교환기 쪽으로 빠지는 그 궤도 솔리드 양은 점차 증가하는 걸 봐서 유연탄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순환 쪽에서 어떤 그 열 부하가 약간 틀어져서 여기 ACV가 조금 더 열리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애쉬 컨트롤 밸브는 사실 유연탄이 들어가면 애쉬량이 작기 때문에 조금 닫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는 걸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비교적 붉은 놈의 입자가 들어가갖고 적당히 잘 어우러져서 크게 이제 이쪽은 영향을 안 미치는 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FBAC 쪽으로 빠지는 그 솔리드의 온도를 나타낸 건데 이것도 낮아지는 걸 봐서 굉장히 좀 좋은 그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환경적으로는 유연탄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그 N 성분 때문에 약간 그 증가하는 그 혼소 시에 반면에 그 뭐 SO2 자체는 저희가 라임스톤을 가지고 최종 그 타겟치를 놔두고 라임스톤을 컨트롤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변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딱 봐서 요거 앞부까지 이렇게 쭉 그 결과를 쭉 보면은 궁극적으로 유연탄 혼소를 함으로써 온도의 안정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유연탄의 입도를 적당히 굵은 걸 쓰면은 상부 차압이 떨어지는 불구하고 온도의 안정성이라든지 기타 열 배분 부하라든지 그런 것이 틀어지지 않고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유연탄을 얼마까지 태울 수 있느냐, 더 많이 넣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 뒤에 보여드린 환경 데이터 자체가 특히 낙스 자체가 유동층에서 별도의 설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허용하는 자체의 그 함량만 사실은 여기까지 허용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연탄을 혼소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펙트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기존의 발전 설비를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고 운전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굵은 입도의 유연탄을 섞어서 태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연소 효율 자체가 요 아래 그래프는 저희가 이제 그 석탄 들어가는 것을 매 시간마다 발열량 샘플을 계속 둬서 계산을 해서 그 발열량이 낼 수 있는 출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출력을 계산해서 저희가 찍어놓은 데 있던데 요거고 요 위에 있는 라인 요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그 발전소에서 발전한 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찍어놓은 그 계산값보다 실질적으로 발전해서 얻어진 어떤 발전량이 조금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그 이런 운전 안정성에 대한 어떤 이펙트도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무연탄 자체만 태우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유연탄을 혼소함으로써 어떤 연소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서 발전 효율에 상승을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그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그 유무연탄 혼소를 통해서 운전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는 어떤 우리나라 무연탄 자체 수급이라든지 그러한 경제성 이런 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결책을 이 유연탄 혼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운전 안정성이나 발전 어떤 효율도 궁극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드리겠습니다.